봄이편, 늦가을. 제주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캐리어가 방구석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감호이 아직 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나무들이 거의 다 비어 있었다. 잎이 지고 남은 가지들, 회색 하늘 아래 가지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오는 동안 벌써 가을이 많이 갔다. 강호, 그냥 봤다. 오래.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다. 원두 가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채웠다. 물이 끓는 소리, 커피가 내려지는 소리. 강호,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서 있었다. 뜨거운 잔을 들고 창가로 갔다. 김이 올라왔다. 서울 하늘은 낮고 회색이었다. 가을 끝의 하늘.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었다. 화면이 꺼진 채로 강호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봤다. 글지 않았다. 마시고 나서 잔을 내려놨다. 그제야 들었다. 서영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흘 전. 잘 들어가요. 오빠, 강호. 한참 봤다. 답장을 썼다. 지웠다. 또 썼다. 또 지웠다. 화면을 껐다. 식탁에 내려놨다. 자켓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달랐다. 제주 공기랑 서울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다. 쌀쌀했다. 자켓 하나로 딱 맞는 날씨. 강호, 골목을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는 골목이었다. 그 소리만 들렸다. 편의점에 들어갔다. 따뜻한 캔커피를 지웠다.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다. 앞에 두 사람이 있었다. 강호, 두 손으로 캔을 쥐었다. 뜨거웠다. 그 잠깐이 좋았다. 손이 따뜻해지는 그 잠깐이. 공원 벤치에 앉았다. 캔커피를 마셨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이어폰을 낀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 다들 자켓깃을 세우고 있었다. 강호, 그냥 봤다. 제주에서 돌아온 이후로 서울이 낯설었다.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건 자기 자신이었다. 사실감이어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에 자켓을 걸었다. 방구석 캐리어가 보였다. 강호, 그 앞에 섰다. 지퍼를 잡았다. 열었다. 안에 제주에서 입었던 옷들이 있었다. 꺼내서 세탁기에 넣었다. 하나씩 천천히 빈 캐리어를 보니까 이제 정말 돌아온 것 같았다. 저녁이 됐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다. 서울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물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다. 하나씩 물이 끓었다. 라면을 넣었다. 잠깐의 침묵. 혼자 먹는 라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좋지도 않았다. 밥을 먹고 수첩을 꺼냈다. 낡은 수첩. 첫 장을 펼쳤다. 서영의 얼굴이 있었다. 연필로 그린 21살의 서영. 그 아래 날짜. 1986년 4월 12일. 그 아래 자신의 글씨. 마지막으로 봤다. 그리고 그 아래 제주에서 쓴 글씨. 다시 봤다. 강호. 연필을 들었다. 한참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수첩을 덮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을 봤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천장이 떠올랐다. 그때는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가끔 차 소리, 멀리서 사이렌 소리. 그뿐이었다. 강호, 눈을 감았다. 서영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왜 그 말이? 다른 말도 많았는데.
다음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강호. 한 번, 두 번, 받았다. 잠깐의 침묵. 서영 오빠. 강호 응. 서영 잘 들어갔어요? 강호 응. 서영 왜 답장이 없었어요? 강호. 커피 잔을 내려놨다. 강호 쓰다가 지웠어. 서영 왜요? 강호 몰라서.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 웃었다. 작게, 짧게, 강호 뭐가 웃겨. 서영 오빠가. 잠깐의 침묵. 서영 밥은 먹었어요? 강호라면. 서영 아침에요? 강호 어젯밤에. 서영 그대 저녁이에요? 강호. 잠깐 생각했다. 강호 맞다. 서영이 또 웃었다. 이번엔 길게. 서영 제대로 드셔야죠. 강호 알아. 서영 아는 사람이 라면 먹으면 어떡해요. 강호. 아무 대답도 안 했다.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서영 거기 날씨 어때요? 강호 쌀쌀해. 자켓 하나로 딱 맞는. 서영 여기도요. 서영 근데 바람이 달라요. 강호 어떻게. 서영 제주 바람은 냄새가 있어요. 강호. 창밖을 봤다. 강호 바다 냄새. 서영 그것도 있고요. 서영 뭔가 더 있는데. 서영 말로 하기 어려운. 잠깐의 침묵. 강호 알 것 같아. 서영 맡아봤어요. 강호 사흘 있었잖아. 서영이 또 웃었다. 서영 맞다. 전화가 한참 이어졌다.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다. 날씨 얘기, 밤 얘기, 어제 꽃집에 손님이 왔다는 얘기. 강호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게 오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아까와 달랐다. 아까는 그냥 조용했는데 지금은 조용한데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강호.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마셨다. 오전에 아들 준혁에게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강호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은 됐다. 다음에 준혁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또 혼자 계시게요. 강호. 그 문자를 보고 조금 웃었다. 닮았다 싶었다. 자기 자신을. 오후에 동네를 다시 걸었다.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 바람이었다. 차갑지만 아직 날카롭지 않은. 골목 안 오래된 꽃집이 있었다. 강호. 유리창 안에 화분들이 있었다. 빨간 꽃이 있었다. 제라늄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슷한 색이었다. 한참 봤다. 그냥 지나쳤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제주 꽃집 창가에 두 화분이 나란히 있을 것이다. 서영이 오늘도 물을 줬을 것이다. 아침마다. 핸드폰을 꺼냈다. 걸으면서 문자를 보냈다. 화분 잘 있어? 보내고 나서 잠깐 봤다. 너무 뜬금없나 싶었다. 잠깐의 침묵. 답장이 왔다. 응. 오빠 것도 잘 있어요. 물, 오늘 줬어요. 강호.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입가에 뭔가가 있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은. 그냥 뭔가가. 며칠이 지났다. 날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 저녁으로 자켓 안에 긴팔 하나로는 조금 부족해지는 날들. 강호. 아침마다 창밖을 봤다. 나무들이 완전히 비어가고 있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다. 서울이 슬슬 겨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영과 전화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다. 매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어떤 날은 강호가 먼저 했다. 어떤 날은 서영이 먼저 했다. 짧게 할 때도 있었다. 길게 할 때도 있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고 있다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민재에게 연락이 왔다. 대학 동창이었다. 오래된 친구. 야, 너 살아있어? 있어? 강호 살아있어. 민재 요즘은 연락이 없어. 강호 그냥 민재 밥이나 먹자. 강호 잠깐 생각했다. 강호 그래. 다음날 점심 설렁탕 집이었다. 민재는 강호보다 머리가 더 희었다. 오랜 친구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민재야, 너 좀 달라 보인다. 강호 뭐가? 민재 모르겠는데. 잠깐의 침묵. 민재 그냥 달라 보여. 강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메뉴판을 봤다. 설렁탕을 시켰다. 둘 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뭘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짧았다. 민재 제주 다녀왔다며. 강호 어떻게 알아? 민재 아들한테 들었어. 강호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뜨거웠다. 민재 사람 만났어?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민재야, 강호 알아서 해. 민재가 잠깐 봤다. 민재 진짜 달라 보인다. 잠깐의 침묵. 국물을 마시면서 민재가 말했다. 민재 어차피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어렵잖아. 강호 그래서 민재 근데 옛날 사람은 달라. 강호 민재를 봤다. 강호 무슨 소리야? 민재 새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잖아. 나를 민재 근데 옛날 사람은 이미 알잖아. 잠깐의 침묵. 강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국물을 마셨다. 민재 그게 편하지 않아? 강호 몰라. 민재 몰라. 강호 편한지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그렇구나. 점심을 먹고 나서 헤어졌다. 민재가 손을 흔들면서 갔다. 강호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민재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이미 알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용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설렁탕 먹었어. 보내고 나서 봤다. 왜 이 문자를 보냈는지. 잠깐의 침묵. 답장이 왔다. 맛있었어요? 됩니다. 강호 그 문자를 보면서 걸었다. 골목 안에 바람이 없었다. 잠깐 따뜻한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서 자켓을 걸었다. 손이 시렸다. 주머니에 너무 오래 넣었다. 꺼낸 탓이었다. 강호는 두 손을 비볐다. 따뜻해지지 않았다. 결국 수도꼭지를 틀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갔다. 잠깐의 침묵. 따뜻해졌다. 밤이 됐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대학교 때 흑백 사진이었다. 여러 명이 찍은 사진. 강호도 있었다. 서영도 있었다. 이쪽 끝, 저쪽 끝, 서로 멀리 서 있었다. 강호 사진을 한참 봤다. 이 사진이 있었구나.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진 속 서영이 웃고 있었다. 환하게 그 웃음이 지금 서영의 웃음이랑 똑같았다.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았다. 강호 손이 잠깐 떨렸다.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냥 들고 있었다. 한참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늦가을 바람이었다.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슬픔은 아니었다. 후회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 강호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놨다.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한참 아무것도 안 했다. 서영에게 전화를 했다. 강호 나 옛날 사진 찾았어. 서영 어떤 사진이요? 강호 대학교 때. 단체 사진. 서영 저도 있어요. 강호 서영 어떤 표정이에요? 강호 웃고 있어. 서영 저요? 아니면 오빠요? 잠깐의 침묵. 강호 너 서영 오빠는요?
강호 다시 사진을 봤다. 강호 그냥 있어. 서영 원래 그랬잖아요. 강호 그 말에 뭔가를 느꼈다. 원래 그랬다는 말. 오래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 잠깐의 침묵. 강호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서영 좋아요. 강호는 창가로 갔다. 자연광이 드는 창가. 핸드폰으로 찍었다. 흔들렸다. 다시 찍었다. 또 흔들렸다. 강호, 잠깐 생각했다.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세 번째에 겨우 찍었다. 서영에게 보냈다. 잠시 후, 서영 어머, 강호 두 글자를 봤다. 어머, 무슨 말이 담긴 건지. 서영 우리 진짜 어렸네요. 강호 그렇지. 서영 오빠는 여기서도 멀리 있네요. 강호 그랬네. 서영 지금은요? 잠깐의 침묵. 강호는 답장을 썼다가 멈췄다. 그냥 보냈다. 서울이야. 서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빈정이러와. 그리고 하나 더. 그래도요. 강호 그 문자를 한참 봤다. 그날 밤 강호는 오래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창밖에서 들어오는 서울 불빛만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책상 위 사진이 보였다.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서 있던 두 사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가 지금 얼마나 좁아졌는지. 강호 창밖을 봤다. 서울 밤이었다. 며칠 후 저녁에 준혁이 찾아왔다. 미리 말도 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었다. 준혁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강호 왔냐? 준혁 그냥 왔어요. 강호 문을 열어줬다. 준혁 아버지 냉장고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아서요. 강호 어떻게 알아? 준혁 항상 그러시잖아요. 잠깐의 침묵. 맞는 말이었다. 준혁이 봉지에서 꺼냈다. 컵라면, 삼각김밥, 과자, 따뜻한 캔커피 2개. 강호 식탁을 봤다. 강호 이게 저녁이야. 준혁 편하잖아요. 강호 너는 이걸로 됐어? 준혁 저는 됐어요. 잠깐의 침묵. 강호 너도 나 닮았다. 준혁 멈췄다. 준혁 저는 어머니 닮았는데요. 강호 아무 말도 안 했다. 준혁도 더하지 않았다.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기다렸다. 뚜껑을 눌렀다. 김이 올라왔다. 강호 그 김을 봤다. 제주에서도 이런 김이 올라오는 걸 봤다. 서영의 꽃집에서, 커피 잔에서. 준혁 제주에서 어떠셨어요? 강호 좋았어. 준혁 그분은요? 강호 잘 지내고 있어. 준혁 연락해요? 강호 준혁 자주요? 강호 아직. 잠깐의 침묵.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라면을 먹으면서 준혁이 말했다. 준혁 아버지. 강호 준혁 행복하게 사세요. 강호 젓가락을 멈췄다. 준혁 그게 다예요. 잠깐의 침묵. 강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라면 국물을 마셨다. 뜨거웠다. 준혁이 설거지를 하고 나갔다. 문 앞에서 준혁 자주 전화 드릴게요. 강호 안 해도 돼. 준혁 할 거예요. 강호 문을 닫고 나서 잠깐 서 있었다. 아들이 다 컸다는 생각. 그 아이 어머니가 잘 키웠다는 생각. 두 가지가 동시에 들었다. 그날 밤 서영에게 전화가 왔다. 늦은 시간이었다. 서영 오빠. 강호 서영 자요? 강호 아직. 서영 저도 못 자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 강호 왜? 서영 그냥요. 잠깐의 침묵. 서영 오빠는요? 강호 나도 그냥.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서영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제주의 밤바람. 강호, 그 소리를 들었다. 강호 창문 열어놨어. 서영 응. 강호 춥지 않아? 서영 조금요. 강호 그럼 왜? 서영 그냥 열어두고 싶어서요. 잠깐의 침묵. 강호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호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서울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자켓도 없이 서 있었다. 긴 팔 하나로 쌀쌀했다. 강호, 그 애도 있었다. 잠깐. 날이 더 차가워졌다. 아침에 나오면 숨에서 입김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켓을 여미게 되는 날들. 서울이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호,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다. 나무들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가지만 남았다. 그 위로 낮은 하늘이 있었다. 어느 아침 서영에게 문제가 왔다. 오빠 거기 많이 추워요? 강호 슬슬 그래. 서영 여기도요. 서영 제주 겨울바람이 시작됐어요. 강호 대비해 서영 매년 깜짝 놀라요. 강호 창밖 서울 하늘을 봤다. 낮고 회색이었다. 강호 거기 바람이 더 힘들지. 서영 서울은요? 강호 그냥 차가워. 서영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잠깐의 침묵. 강호 생각했다. 강호 바람이 있으면 적어도 움직이잖아. 서영 그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강호 그래도 멈춰 있는 것보단 낫지 않아? 서영이 잠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때 서영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오후 강호는 오래간만에 책상 앞에 앉았다. 건축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다. 은퇴하고 나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책들. 강호 한 권을 꺼냈다. 펼쳤다.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불을 켰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다. 흑백 단체 사진. 이쪽 끝에 자신, 저쪽 끝에 서영. 강호, 그 사진 옆에 수첩을 꺼내놨다. 펼쳤다. 연필을 들었다. 다시 봤다. 그 아래에 천천히 썼다. 서울로 돌아왔다. 잠깐 봤다. 한 줄을 더 썼다. 생각난다. 수첩을 덮었다. 저녁, 서영에게 전화가 왔다. 서영 오빠, 강호, 서영 밥 먹었어요? 강호 먹었어. 서영 뭐 먹었어요? 강호 계란이랑 밥. 서영 또요. 강호, 서영 오빠. 강호 왜? 서영 요리 못해요? 강호, 잠깐 생각했다. 강호 하기 싫어. 서영이 웃었다. 서영 솔직하네요. 강호 사실이니까. 서영 저 내려오면 해줄게요. 강호, 멈췄다. 강호 뭘? 서영 밥이요. 잠깐의 침묵. 강호 언제? 서영 모르겠어요. 아직. 잠깐의 침묵. 강호 알겠어. 서영 근데 진짜예요. 강호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호는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영이 서울에 온다는 생각. 아직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집안이. 강호 창밖을 봤다. 서울 밤이었다. 다음 날 강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두부 반로, 계란, 간장, 그리고 시들어가는 파 하나. 강호 냉장고를 닫았다. 자켓을 입고 마트에 갔다. 마트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다녔다. 강호 카트를 집었다. 뭘 사야 하나 생각했다. 평소에 뭘 먹는지. 한참 서 있었다. 채소 코너에서 당근, 양파, 두부 집었다. 그리고 좀 더 걸으면서 된장, 참기름 집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강호 생각했다. 서영이 된장찌개를 만들었지. 제주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산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가득 찬 냉장고를 보니까 이상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강호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트 다녀왔어. 서영이 바로 답장을 보냈다. 왜요? 강호 냉장고가 비어 있어서. 서영 뭐 샀어요? 강호 된장이랑 채소. 잠깐의 침묵. 서영 왜요? 강호 해 먹으려고. 서영 된장찌개요? 강호 또 잠깐의 침묵. 서영 잘할 수 있어요? 강호 모르겠어. 서영이 웃었다. 문자로 봐도 웃음이 느껴졌다. 서영 오빠, 강호 서영 레시피 찾아봐요. 강호하라. 서영 진짜로요. 강호한다고. 그날 밤 강호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두부를 깍둑 썰기했다. 애호박을 썰었다. 된장을 풀었다. 물이 끓었다. 재료를 넣었다. 냄새가 났다. 된장 냄새. 강호 그 냄새를 맡았다. 제주에서 맡았던 그 냄새랑 비슷했다. 서영의 집 부엌에서 나오던 잠깐의 침묵. 다 됐다. 혼자 먹었다. 식탁에 앉아서 한 숟가락 먹었다. 맛이 이상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강호 한 숟가락 더 먹었다. 나쁘지는 않았다. 뭔가 부족한데 나쁘지는 않았다.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됐어. 서영 맛있어요? 강호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서영 뭐가요? 강호 몰라. 잠깐의 침묵. 서영 그게 항상 그래요. 강호 뭐가? 서영 혼자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강호 그 문자를 봤다. 한참. 강호 그렇네. 밤이 늦었다. 강호는 창가에 섰다. 서울 밤이었다. 날이 더 차가워졌다. 입김이 나올 것 같은 온도.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강호 생각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러면 서연이 있는 제주도 더 추워지겠지. 바람이 더 세어지겠지. 수첩을 꺼냈다. 첫 장 다시 봤다. 서울로 돌아왔다. 생각난다. 강호 연필을 들었다. 한 줄을 더 썼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잠깐 보다가 한 줄을 더 썼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수첩을 덮었다. 며칠 후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늦은 저녁이었다. 서영 오빠, 강호, 서영 오빠 한 번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강호 소파에 앉은 채로 멈췄다. 강호 갑자기, 서영 갑자기는 아닌데요. 잠깐의 침묵. 서영 생각하다가요. 강호는 창밖을 봤다. 서울 저녁이었다. 건물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강호 언제? 서영 오빠가 괜찮을 때요. 잠깐의 침묵. 강호 생각해 볼게. 서영은 잠깐의 침묵. 서영 바다 보러 와요. 강호 그 말을 들었다. 바다 보러 오라는 말. 서영이 더 말하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 강호는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달력을 봤다. 11월 끝 무렵이었다. 12월이 가까웠다. 강호 핸드폰을 들었다. 항공편을 검색했다. 있었다. 자리도 있었다. 강호는 화면을 보다가 껐다. 수첩을 꺼냈다. 첫 장 다시 봤다. 서울로 돌아왔다. 생각난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뭔가 빠진 것 같았다. 강호 연필을 들었다. 천천히 썼다. 제주에 다시 간다. 수첩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서울 밤이었다. 나무들이 다 비어 있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었다. 이제 곧 겨울이었다. 강호 생각했다. 서영도 지금
제주에서 창밖을 보고 있을 것이다. 바람 부는 바다를. 서울과 제주 두 곳에서 각자 밤을 보내고 있을 그 생각이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아직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끝. 3편으로 이어집니다.